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 일반 두 번째 시간 국민경제와 금융, 금융과 경제 생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용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용어를 한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과 경제 생활에서 첫 번째, 물가. 물가는 뭐냐?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개별 가격들을 종합, 평균하여 나타낸 가격 수준을 우리는 물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물건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 C라는 물건 이런 것들 우리 정해놓은 물건들이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되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 100이었는데 올해는 물가가 토탈에서 105가 되어졌다. 그럼 5%의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가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상승, 화폐의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되어지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시 한번 볼까요?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장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고용이 늘어나게 되시죠. 그죠? 생산량을 늘리려 하니까 고용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어지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지죠. 그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생산되어진 물건을 많이 소비하게 되어지죠. 그럼 공장은 점점 더 물건을 많이 만들게 되어지고요.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나고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폐가 많이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되어져 있죠. 그죠? 시중에 많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건보다 시중에 돈이 더 많이 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물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물가의 상승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옛날에는 이 물건을 갖다가 100원에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100원에 못 사고 물건의 가치가 귀해졌기 때문에 105원에 사게 되어진다. 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도 105원에 사게 되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물건은 100원이었는데 105원으로 되니까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그렇죠. 이때는 호경기일 때 가능하죠. 경기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 되었을 때, 경기가 막 좋아서 소득이 늘어났을 때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급이 적으니까 이것을 사려 하니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통화량이 증가되어졌다. 마찬가지죠. 호경기가 되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일반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되었으니 통화량이 증가되어진 것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다.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의 인상이 되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임금도 상승했다. 그죠? 생산을 많이 해내려니까 더 높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구매해야 되니까 임금도 높아지고 기대, 이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진다. 그죠? 화폐의 량이 많다. 이렇게 봅시다. 먼저. 그 다음에 실물, 물건이죠.
자동차도 좋고, 각종 재화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화폐의 양이 더 많다. 그죠? 그럼 물건을 살려니까 물건이 부족하니까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유리하다.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은 불리하다. 옛날에는 이제 100원을 빌려줬어요. 100원을 빌려줬는데, 우리 100원짜리 물건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 물건이 이제 100원이었다. 그죠? 근데 이제 100원이었는데, 이 물건 값이 인플레이션이니까 110원 주고 사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은 100원을 갚아버리는 것이죠. 이 채무자죠. 채무자가 100원을 갚아버리면은, 원래는 이 물건 가치가 100원이었는데 110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100원을 갚더라도 10원의 가치는 그만큼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돈의 가치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그렇죠? 내가 100원이 소득이 100원이었는데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물가가 110원으로 올랐다. 100원짜리 물건이 110원으로 되어졌다. 그럼 이제 100원으로 뭐가 됩니까? 명목상 우리 바깥으로 이제 나타난 소득은 100원이 분명히 맞는데 구매는 하나를 옛날에 구매할 수 있던 걸 구매를 못하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동일한 화폐 단위로 구매, 소비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뭐냐?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되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호경기 때 발생하는데 디플레이션은 불경기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요.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경기가 이제 침체가 일어나니까 공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산량을 줄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고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도 줄어들게 되어지겠죠? 이제 있던 사람도 실업자가 되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어떻게 되어지죠?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은 생산이 또 줄어들게 되어지겠죠. 그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또 줄어들게 되십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어지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쓰면 안 되죠. 아껴야 되죠. 그죠?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죠? 고용이 잘 안 되고, 월급도 깎이고, 이래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화폐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폐량이 적어지고, 그죠? 물건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호경기 때, 디플레이션은 불경기 때 발생한다. 불경기 때는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화폐가 적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통화량이라는 말, 한 나라에 쓰이고 있는 화폐의 량을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한다. 원자재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원자재라 이야기한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같이 비교하면 되겠죠. 실물자산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금, 토지, 건물 따위의 어떤 실물로 보유한 자산을 실물자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 가지고 있으면 옷도 실물자산이죠. 자, 금융자산은 화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화폐 및 예금, 그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 대출금, 이런 것들은 채권 형태로 보유되어지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금융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폐 기억할 때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화폐의 단위를 낮추는 것을
redenomin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폐 단위가 우리가 100원이었는데 돈의 가치가 1970년대의 화폐 가치가 100원이요. 2020년도에는 약 한 만원이 되어졌어요.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100원이 만원으로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100억이었다면 얘가 공이 두 개가 더 붙습니다. 1000억 1조로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공 두 개가 더 붙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너무 크니까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입력이라든지 장부의 정리라든지 또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폐의 단위를 좀 낮추자. 여러분 가끔씩 어디에 가면 3,000원 이렇게 것을 갖다가 3점 이렇게 적어놓는 게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죠? 다 표현하기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100원 단위로 우리가 화폐 단위를 낮추자. 그러면 3,000원짜리가 30원으로 이렇게 낮추는 것이죠. 이렇게 화폐의 단위를 낮추는 이런 것을 redenomin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융거래 회계 처리상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redenomination이 되어지냐면요. 또 인플레이션 현상도 옛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옛날에 3,000원 하던 토지가 이게 30원으로 이제 바뀌어졌다고 해봅시다. redenomination 때문에. 그럼 옛날에 3,000원인데 30원이다. 상대적으로 대단히 싸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생긴단 말입니다. 이때보다. 그러면은 30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35원, 40원 이렇게 사더라도 싸게 샀다라고 심리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redenomination은 화폐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재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요. 단점으로는요. 또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3,063원은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말입니다. 그죠? 요렇게 공 두 개 띄면 63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 그 다음에 물가 상승 가능성.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3,000원짜리가 100원이 낮춰지면 30원이 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기 때문에 40원으로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물가 상승 가능성의 위험도 있다. 자, redenomination 화폐의 단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tagflation은 stagnation,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인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렇죠. 경기 침체에 돈도 없는데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죠? 생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 이런 현상이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전략은 먼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이렇게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돈을 갖다가 다시 정부나 은행, 이런 기구를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어지면 시중에 돈이 없어지면서 일상적인 경기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이퍼는 과도하다, 지나치다 이런 뜻이죠. 인플레이션, 단기간에 너무 급속하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 이걸 갖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이야기한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텍스플레이션이라는 것인데, 텍스는 세금이죠. 그래서 부가세와 같은 세금의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죠? 옛날에 100원 했던 것이 세금이 뭐 100원이 더 붙어버렸어요. 너무 심했나요? 그래서 200원이 되었죠. 200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텍스, 세금이죠. 텍스플레이션이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에그플레이션은 agriculture, 농업이죠. 농업, 인플레이션.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되어지는 것이죠. 국제시장에 곡물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옛날에 100원 하던 쌀이 지금은 200원 되어졌다. 이렇게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일어나는 물가 상승을 우리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언플레이션은 아이언은 강철이잖아요. 그죠? 아이언맨, 그래서 아이언 플러스 인플레이션. 철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일어나는 물가 상승을 우리는 아이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아이언이 철제다 라는 것만 잘 이해한다면 쉽게 익힐 수 있겠죠. 아이언플레이션. 여섯 번째, 에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에콜로지, 환경이죠. 환경과 인플레이션, 가뭄, 태풍 등으로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에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중에 일어나는 물가 상승, 하이퍼인플레이션, 지나치게 급속도로 일어난 인플레이션, 텍스 인플레이션, 지나친 세금의 부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농산물의 가격의 상승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아이언플레이션, 철강 가격의 상승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에코플레이션,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용어를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